실제 공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, 공정해 보이는 겁니다. 지금 공정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. 꽤 있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수사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지금 나왔어요. 세 개의 수사기관이 득달같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. 거기다가 영장 쇼핑 얘기까지 법원도 하자가 있을 수가 있다? 그러면 이 법치주의란 게 어쨌든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거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따라주는 게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조금씩 다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헌재 왜 저렇게 무슨 날짜 받아놓고 그거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? 뭐야? 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잖아요. 근데 조 의원님, 저희가 아무도 구속 취소에 주목을 안 할 때 조 의원님이 최초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예견을 그렇죠. 하셨어요. 네네. 그대로 됐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지금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? 일단은 증거법적으로는 독수독가가 막바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무소송부 촉탁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갖고 온 그 자료들, 증거들 중에는 독수가 섞였을 겁니다.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연 그게 빠졌을 때 탄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다 같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는 공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한남동으로 돌아오셨어요. 돌아오신 다음에 사형 무기밖에 없는 내란죄에서도 석방돼가지고 저렇게 나왔는데 탄핵을 그 인용을 해서 조금 쫓아내? 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또 생겨날 거고. 예. 그러니까 생각할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. 이게 지금 그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.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취지를 좀 봐야 돼요.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상급심에서 이게 번복이 되거나 심한 경우 재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죄 심증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로 가기 위해서는 말끔히 정리해야 될 어떤 일종의 정리 작업으로서 좀 얘기가 된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다라는 거죠. 그 야권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?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.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. 작은 절차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, 본질은 똑같다. 형사 재판에서는 아마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고 예. 그다음에 그건 우리가 늘 우려해왔던 거잖아요. 왜냐하면 그 절차상의 합법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독수독과 의론에 의해서 아예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가능성까지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때 공수처를 선포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하지만 이건 헌법재판이거든요. 형사재판하고 다릅니다. 형사재판은 3심이지만 여기는 지금 단심이거든요. 그다음에 판단하는 영역이 야채 달라요.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.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라는 정말 2년 2개월 동안 선거법 1심을 끌고 뭐 거기와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. 그렇죠. 아주 밝은 게 있고 아주 어두운 게 있으면 더 대비가 되듯이.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라면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두른 정의는 불행의 계모다라는 또 법원이 있습니다. 서두른 정의는 불행의 계모다.